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6일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길게 보면 9일간의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고고TV를 아끼시는 분들과 후원하시는 분들, 남선호 대표님 이하 모두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복은 고고TV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치명적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현상이죠. 근데 김문수 현상은 곧 없어질 겁니다. 3, 4일 동안 고고TV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선물을 놓고 가셨습니다. 아마 설 전이라 선물을 놓고 가셨나 본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킵고잉님, 또 우리 무암님, 그리고 희망안철수 김종두님은 1, 2년 전에 한번 10만원씩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김문수 현상이죠. 지금은요. 김문수 현상인데 이것은 반 이재명 또 윤석열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보수 60대 이상이 결집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독약은 아니지만은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에서 끊으려면 상당히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보수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열렸으므로 지금 보수 내부에서 개혁, 혁신 그런 걸 싸울 때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는 거로 김문수 쪽으로 지금 지지율이 결집되고 있는 것은 나쁘게 볼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문수 현상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김문수 현상은 사라질 것이고 설 이후에는 아마 김문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은 끝날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대선의 주자는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김문수를 1위로 올려놓고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여권의 3강 구도를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가 일단은 말입니다. 인상적으로 호감이 있어야 돼요. 인상적으로. 그거는 대중 정치인한테 또 리더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김문수는 얼굴에서 일단 나가리입니다. 얼굴에서 나가리고 동훈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준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중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는 지금 대중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은 이제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 또는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중도 확장성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질 것이냐 하고 묻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고고TV는 말씀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 중에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넓게 퍼질 사람은 안철수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고 그 다음에 오세훈인데 오세훈이는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강적들, TV조선에서 9시 10분부터 하는 강적들을 제가 봤어요. 오세훈이 나온다 해서 봤는데, 나가리. 그 다음 영상 찍을 겁니다. 지금 이 김문수 현상이 나오는 것은, 그 윤석열에 대한 동정론입니다. 꼿꼿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일어나서 국무위원들은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김문수만은 꼿꼿이 앉아 있었다. 또 김문수가 윤석열의 의리를 비쳤다. 이런 거죠. 윤석열의 손을 잡아줬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가슴에서 보수층들이 결집해가지고 김문수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대구, TK, 경북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김문수로 결집하는데 다른 주자들보다 3배가 높아요. 3배가. 그런데 대한민국 대선이 경북,
TK 한 350만 되죠? 그죠? 350만만 뽑습니까? 경남으로도 가야 되고 서울 수도권을 와야 되는데 김문수의 탄력은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탄력은 이제 끝날 거라 보고. 그런데 엄경영이라고 있죠. 뭐 시대연구인가 뭐 시대조사연구원 소장인가, 그런 왜 말하는 걸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안철수를 밀다 이준석을 밀고 있는 박성민이라는 탑티어라는 정치 분석 컨설턴트에 대해서 제가 요새 비판을 하죠. 그런 구도는 지금 안 됩니다. 1대1 구도, 또 정치공학지구 역학지구 구도 가지고는 이번 대선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모든 데모로 해가지고 정치 평론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 TV가 안철수를 어떻게든 지원하고 지지하고 띄워보려 그러고 있지만은 그건 안철수에 달렸고, 요번 대선은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탄핵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엄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불변의 원칙, 계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다 까먹고 지금 양진영이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정치 평론을 하면 큰일 납니다. 보수의 평론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엄경영이라는 이 아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엄경영이가 저번 우리 40 총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힘 보수가 180석을 가지고 수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죠.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75년 동안 최고의 집권 여당이 참패한 선거가 지난 40 총선이죠. 그죠? 이런 놈이 또 김민수를 갖다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끝난 겁니다. 이 참상적인 이 괴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야 당 지지율은 볼 필요가 없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쓸만한 지지자들은, 쓸만한 여론 분석가들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문수가 계속 1등이 나오니까 그건 한 20일 됐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이 다 틀린 겁니다. 자,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엄경영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김문수는 윤석열의 편에 섰다. 그리고 이재명 심판론이 지금 보수나 국민한테 확장되고 있으니까 김문수 같은 걸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김문수는 확장될 것이다. 설윤회가 지나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는데, 설윤회 지나면은 또 판이 달라집니다. 또 설윤회 지나가지고 2월 초죠. 2월 말쯤 가면 또 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안철수 지지자들은, 또 유승민 지지자들도 괜찮아요. 기죽지 말고 고고! 고고티브와 함께 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여론조사를 그 ARS 여론조사 말고 전화 면접조사 꽤 많죠. 대표적인 게 MBS하고 갤럽이고 또 많습니다. 그런 게 요새 막 16%, 20%의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오는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약 1.5배, 대충 1.5배의 응집, 여론조사 응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나가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은 이 중도층이, 두 번째는 야당 대권 주자를 찍을 것이냐만 갖고 하는데, 그 중도층의 40%가 모른다. 난 아직까지 결정 안 했다가 40%가 넘습니다. 그 40%를 쏙 빼버리면 그들이 보통 우리 중도층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도층이 결국 모든 선거의 스윙보트가 되는데,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제 그저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중도층에서는, 전체 국민에서 11%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중도층에서 4%뿐이 지지를 안 해요, 김문수를. 그리고 또, 중도층으로 가보면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50%, 정권 유지가 40% 나오는데, 중도층으로 가면은 정권 교체가 60%, 정권 유지가 27%뿐이 안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 계속 요건 연휴 때 방송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중도층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친구들이 이재명에서 이탈한 탄핵 과정에서 이재명의 저질서는 정치행동을 보고 이탈한 중도층이 있으나 국민의힘한테 가지도 않고 국민의힘에서도 연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내보내느냐. 그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분석가, 얼치기 평론가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야권, 이준석 걔를 여권이라 보시면 안 돼요. 192석, 민주당 세력이 192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까지 주느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나와서 강성보수들이 뭉치는데, 강성보수의 한계는 완벽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높이 뛰기를 하는데 2m가 최고야. 최고. 2m 50을 못 뛰어넘는 게 바로 누구냐? 보수층이에요. 강성보수가 다 응집을 하는데 물론 중도 탈진보도 일부는 응집을 해요. 근데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 또 이 김문수가 이 사람은 언더독도 아니고 밴드웨건 효과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왔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를 같이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야 말고 신기루예요. 신기루.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전략적인 대선 후보 그 선택에 들어갑니다. 그게 빠르면은 3월 중순경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선고가 돼요. 그러면은 법원이나 또는 중도층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판결도 보고 찍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돌파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문제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에서 김부겸 같은 인물이 나오면은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외에는 또 유승민도 괜찮아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들어가죠.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 돌파하면은 최소한 48%는 갖고 갑니다. 민주당은. 왜? 개혁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절대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빼고 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특히 보수층 평론가들이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경영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얘는 지금 이상한 애예요. 내가 얘를 잘 몰랐는데 저번 40 총선 같은 거에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분석이 형편없는 놈을 보다 처음 봅니다. 보수 정신 차리세요. 보수 망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이길 수 없습니다. 얘가 김문수가 지금 김문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첫째가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렇다. 아니 김문수가 그런 정도의 국가 경영 정책이나 이념적인 지향성이 있습니까? 김문수 이 친구는 극우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앵벌이에요. 앵벌이. 대표적인 게 정광훈이한테 가서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거 뭐죠? 세례를 받았고, 정광훈한테 폈고, 지금 전부 다 정광훈, 앵벌이 유튜버로 지금 뭉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죠. 인상이 안 좋아요, 김문수가. 또, 김문수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재산도 없다, 청변하다, 또 아주 대가치 강직하다? 그거는 이회창을 봐도, 또 재산 없는 정치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절대 못 되어요. 결국은 중도 학장생인데 엄경량이라는 애가 말하기를 지금 양자 대결이 많이 나와서 김문수가 막 1등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바로 중도 학장생이라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보수가 살려면 속지 마십시오. 제 말씀드리죠. 40% 이상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0% 넓고 깊게 보면 60%가 중도층이 스윙 보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김문수가 지지를 못 받고 60대 이상 앵벌이 유튜브를 이슈로 정광훈 파들에 의해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지지를 받으니까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서민적이라 그러죠. 아니 서민적이라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생각은 은경영이가 말하는 식으로 세계적으로 극우 지도자? 아니 그 극우 지도자하고 대한민국 극우하고는 다르다니까? 대한민국 극우는 없다니까?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극우라도 정광훈 쫓아다니고 앵벌이 유튜브를 진행한 애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응? 그리고 지금 2030 남성들이 극우화 경향, 즉 우파 보수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김문수를 지지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일부고 2030 남성들이 보수층으로 지금 조금 지지하는 것은 그들은 반페미, 여성정책, 여성에 대한 차별성, 여성에 대해서 왜 여성만 민주진영, 문재인은 그렇게 했냐는 반발력이 나오는지 그들은 결국은 선거로 가면은 2030 남자들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폭풍적으로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영상 찍겠지만은, 응? 아이고야, 윤석열이 동정론이 좀 일조. 그런데 그 동정론 가지고 절대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2030이나 6070이나. 그 60대도 제 말이 진리가 된다 그러죠. 60대도 결국은 선거 딱 투표날 들어가면은 반반 갈라집니다.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재명에 대한 반발로 김문수를 찍고 보수를 찍는다? 아니 올시다라는 거죠. 이재명 전에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괜찮지만은 김문수가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고 또 통과하면 큰일 나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대체 세력을 찾을 거예요. 주들이 망하든 말든 김부겸 같은 애가 태어나오면은 김부겸과 김문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누굴 찍겠습니까? 국민들이. 응? 그런데 이거는 반사이익이에요. 또 김문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선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도 김문수는 끝낼 겁니다. 누가? 보수지에서 보수 언론이 끝낼 겁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봐야 되는데 설 이후까지는 안 돼요. 지금 아주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여론조사가. 일단 김문수를 여론조사에서 빼야 돼요. 빼야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안정적인 여론조사도 또 안 나옵니다. 왜? 오세훈 홍준표는 어떻게 할 거야? 명태균.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한동훈과 밤톨까지 자꾸 송구까지 튀어나오는 놈은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보수는. 그래서 이 김문수는 실체가 없어요. 김문수가. 국힘 그 정치 20, 30년 한 국힘 의원들이나 PK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수 결집용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힘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정리를 해야 돼요. 김문수를. 그러니까 고고TV 와서 욕하는 어떻게 설날 연말 연시에 너희들은 그렇게 욕을 하니 댓글을 그냥 보고 싫으면은 니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욕을 달아. 그리고 지금 왜 박근혜하고 달리 보수가 각성이 있었죠. 박근혜를 너무 쉽게 내줬다. 이제 윤석열은 쉽게 내주지 말자. 박근혜를 쉽게 내주더니 정권을 뺏겠다. 근데 그게 말입니다. 보수 결집은 들어오지만은 그들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때도 보세요. 문재인 41%인가 2% 가져가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따지면 50%가 넘어요. 항상 보수는 30 내지 30%, 좌파도 30%가 있는데 중도가 어느 쪽으로 서용하느냐에 따른 거죠.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박근혜하고 따르니 요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를 밀자. 아니 선택을 하도 어떻게 김문수를 하죠? 이게 말입니다. 국힘 보수, 강성 보수가
여론과 시민과 또는 합리적 사고에 역행하는 결과죠. 어떻게 김문수를 마지막 불꽃으로 삼습니까? 나이가 70대 중반이 넘었죠. 7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문수는 자꾸 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 김문수가 아무리 학생운동을 했고 극자에서 극으로 돌아섰다. 그게 문제죠. 좌에서 우로 진보에서 보수로 돌았으면 모르는데 그런 애가 바로 보수에서 진보로 간 애가 김부겸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에서 보수로 옮긴 사람이 진보 중도 보수까지 옮긴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놔두고 전체 정치를 이념적으로 평정하고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극자에서 극으로 아니 국힘에서 586 운동을 청사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국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헌법을 지키는 보수를 갖다가 키우자며. 근데 어떻게 나온 게 김문수입니까? 그래서 김문수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왜? 합리적인 민심을 따라야지. 그 합리적인 민심이 바로 중도층이에요. 조규제나 정규제나 그 조갑제, 이준석을 미는 그 두 늙은이는 대한민국은 중도는 없다. 이념상 중도는 없다.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중도로 가겠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망가진 걸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보수 진보가 아니라 우파 좌파죠. 극우, 우파, 중도, 극우, 우파, 우파 중도, 중도, 또 진보 중도, 좌파, 극자 이렇게 가죠. 지금 현재 얘네들이 뭉치는 거 보면은 이재명에는 극자만 모이고 있고 이 국힘 꼴통들은 극우만 모이고 있어요. 서부시립 난입 사건을 극우라고 명명한다 그랬죠. 이래가지고는 정치가 살지도 않고 김문수를 띄우는 자체가 다음 영상은 한동훈을 또 좋으시겠지만은 김문수를과 한동훈을 띄우는 자체가 보수는 망한 거예요. 김문수는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